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EU 대사인 고든 선랜드가 어제 꽤 큰일을 냈습니다. 그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유크레인 군사 원조비 중단은 조건부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quid pro quo였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간결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어제 그의 증언을 폭탄 선언이다, 극적인 증언이다, bombshell 또는 dramatic한 증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전국의 국민들이 그의 증언에 시선을 집결했었습니다. 그의 딜레마에 빠진 입장 때문이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증언을 많이 해왔고 또 그의 입장이 트럼프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랜드 대사는 어제 결국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한 증언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는데 첫째는 의회에서 거짓말 증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다른 측근인 로저 스톤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남는 것입니다. 직접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유크레인과 딜을 한 실무자로서 트럼프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세길이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보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폭탄 선언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선랜드 대사의 증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론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U 대사가 어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지금 이 위원회가 이 복잡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화이트하우스와의 전화 그리고 미팅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은 나의 대답은 yes이다 라고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즉 유크레인 군사 원조비를 놓고 지급 중지를 한 것은 바이든에 대한 공개 수사를 유크레인이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추가해서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그는 이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맥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존 볼턴 안보보좌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측근들을 줄줄이 엮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닌 EU 대사가 이렇게 트럼프를 공경에 빠뜨리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가 아는 대로 그는 트럼프의 사람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100만 도네이션 한 사람이고 그 반대급부로 EU 대사라는 벼슬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크레인에 대한 밀명을 수행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고 트럼프와는 저속한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 트고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제 폭탄 선언으로 지금까지 공화당이 주장해오던 토킹 포인트가 좀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우선 모든 주장들이 세컨드 핸드 주장이다, 즉 카더라라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 EU 대사는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소위 이너서클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발자들이 모두 딥스테이트 사람들이다, 반 트럼프 세력이다, 당파적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선랜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호텔업으로 부자가 됐는데 언변에 뛰어나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농담을 섞어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트럼프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나 트럼프에게 반론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선랜드가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9월 9일 통화에서 EU 대사가 트럼프에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 귀하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의 답변이
I want nothing. I want no quid pro quo. Tell Zelensky to do the right th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답변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I want no quid pro quo고 두 번째 문장은 Tell him to do the right thing.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내용을 직접 읽어주면서 No quid pro quo, 즉 조건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의 진의이고 이것이 마지막 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후반부 right thing 하라고 한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미 유크레인 측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라, 즉 알아서 기라 하는 말과 비슷한 이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I'm not a racist 라고 하면서 행동은 인종차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랜드 대사는 공화당 측의 반론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인상은 그의 말과 뜻이 꼭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그날 not in a good mood인 것 같았고 아주 간단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가 자주 하는 대로 나는 그자를 잘 모른다, 대화를 한 적도 별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랜드 대사는 또 여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rofessionally 정중한 사이였고 내가 그에게 돈을 많이 주었고 그와의 통화 건수는 20건이 넘는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하튼 어제 선랜드 대사의 증언은 여러모로 트럼프에게 아주 심각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또 하나의 측근 인사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공개 증언을 애타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의회의 소환 명령 그리고 행정부의 증언 거부 명령 이 사이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가 증언대에 나서게 된다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가 트럼프와의 불화 때문에 화이트하우스를 떠난 사람이고 또 그의 성격은 트럼프에게 못지않게 한성질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제 EU 대사가 말한 대로 그가 바로 권력 내부의 은밀한 우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면은 허위 증언으로 최고 50년까지 징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유크레인 스캔들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골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하원에서 열린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들랜드 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유크레인 측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들랜드 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고 반대급부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공개 청문회에는 피오나 힐 전 NSC 유럽 러시아 담당 국장과 데이빈 홈즈 유크레인 주재 미 대사관 정무 참사가 출석해 증언합니다. 제5차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페이트 브리제츠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선전한 반면 유력 주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진했다고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브리지트 시장을 비롯해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사업가 앤드루 양, 커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4명을 승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억만장자 투자자 탐 스타이얼, 털시 게버드 하원 의원 등을 패자로 꼽았습니다. 브리지트 시장은 기존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3강 구도를 깨고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기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허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플에 대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매기는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불공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애플 생산 공장을 견학한 뒤 관세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달 11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협상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이른바 스몰 딜에 도달했지만 아직 한 달이 지나도록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던 영국 왕실의 앤드루 왕자가 어제 자신이 악명 높은 미국의 성추문 재벌과 교유했다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어제 발표문에서 자신의 앱스타인과의 연계가 왕실의 자선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공식적인 임무를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빌 학교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인 노예 셀 광고가 게재된 후 교내에서 소수계 학생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계 학생 학부모들은 이 노예 셀 광고가 게재된 후에 백인 학생들이 소수계 학생들에게 $1에 산다라며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빌 식당에서 흑인 고객들이 차별을 받은 사건이 보도된 후 이 학교 웹에 노예를 판다는 광고가 14살 난 백인 학생에 의해 게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혐오 범죄로 입건했습니다. 은행 강도를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 레인텍 하이스쿨 학생이 총에 맞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강도를 추격하던 데스플레인 경찰이 강도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총알이 옆에 있던 15세 학생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음악교실 인턴이었습니다. 수만 달러에 달하는 수도요금 청구서가 시카고의 많은 소비자에게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전주인의 미납분, 계량기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부된 것인데 시당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당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사안을 조사하고 청구액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자가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오전이나 낮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54도, 최저 2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이 20도대로 크게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최고 37도, 최저 25도. 토요일 흐리고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38도, 최저 28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44도, 최저 34도입니다.